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번에 합격하는 ITQ 파워포인트. 이번 시간에는 새롭게 개정된 개정 내용을 알아보고 ITQ 파워포인트 2016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따라서 객관적인 정보기술 자격증 시험이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요. 객관적인 시험, 그리고 실무 활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험이 바로 ITQ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TQ 파워포인트 버전 중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16 버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개정된 내용부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의 답안 작성 요령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는 경우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글꼴색은 검정 또는 흰색으로 작성하고 기타 사항은 전체적인 균형을 고려하여 작성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자, 글꼴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검정이나 흰색으로 작성을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텍스트 글꼴색을 지정하라는 의미예요. 자, 제가 화면을 좀 이동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여러분들께서 빈 문서, 파워포인트를 실행을 해주시게 되면 지금과 같은 화면 구성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각각의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파워포인트 시작하기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고요. 우선 글꼴색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단의 홈 메뉴에 들어가시게 되면 글꼴 그룹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가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이 바로 텍스트색을 변경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있는 가 밑에 있는 색깔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텍스트 입력 시 이 가 밑에 있는 색깔로 자동적으로 색이 변경이 되게 되고요. 우리는 그 옆에 있는 조그만한 삼각형 단추를 눌러서 메뉴를 확장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출력 형태를 봤을 때 글자가 흰색으로 되어 있다 혹은 투명한 색이 보인다 라고 하면 그거는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다면 흰색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테마색에 있는 첫 번째 색이 흰색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검정 텍스트 1이라고 하는 색깔이 있는데요. 글자를 입력할 때 기본 색깔이 바로 검정 텍스트 1 색깔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별도의 조건이 없는 한 이 흰색과 검은색을 사용해서 텍스트색을 글자색을 설정하라 라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형의 윤곽선을 없음 처리하는 부분도 새롭게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기능을 사용할 때, 그리고 2번 슬라이드인 목차 슬라이드를 작성할 때 새롭게 개정된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선생님, 저는 슬라이드 마스터가 뭔지도 모르고 목차 슬라이드가 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지금은 모르는 게 당연해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2강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고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평가가 되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이번 시간에는 시험이 이러한 내용들이 새롭게 변경되었구나 라는 이해 정도만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글꼴에 보시면 굴림, 40포인트 흰색, 가운데 정렬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들께서 글꼴 탭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글꼴에 대해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 2016에서는 맑은 고딕체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옆에 있는 확장 메뉴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글꼴 리스트를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위쪽에는 영문 글꼴이 있고 하단에는 한글 글꼴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굴림, 도둠과 같은 글씨체가 시험에서 많이 출제가 되니까
이러한 글씨체를 참고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부분은 바로 텍스트의 크기를 변경하는 글꼴 크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꼴 크기에 대해서는 40으로 지정을 하라는 의미이고요. 옆에 있는 목록 단추를 눌러서 40이라고 하는 값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수치 값을 더블 클릭해서 직접 40이라고 입력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을 하라는 말은 텍스트 단락 부분에 보시면 데이터를 왼쪽에 정렬하겠다, 가운데에 정렬하겠다, 오른쪽에 정렬하겠다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정렬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운데, 중간에 있는 가운데의 내용을 맞추는 가운데 맞춤을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면 되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바로 도형의 선 없음인데요. 도형의 선 없음은 일단 도형을 먼저 삽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그냥 도형에 들어가서 아무 도형이나 삽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보시게 되면 바깥쪽에 이렇게 파란 색깔 테두리가 넣어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해당하는 도형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리기 도구 서식이라는 메뉴가 표시가 됩니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도형 윤곽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윤곽선에 대한 색, 두께, 테두리와 같은 선에 대한 스타일을 설정하는 메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형 윤곽선 부분을 선택을 해서 윤곽선 없음을 선택을 하면 이번에는 바깥쪽에 파란 색깔 테두리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형에 대한 선 없음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 도형을 삽입한 후에 그리기 도구 서식, 도형 서식에 들어가서 도형 스타일에 있는 도형 윤곽선을 없음으로 선택을 하면 선이 없음 처리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슬라이드 1번에서 원래는 점 편집이라는 기능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점 편집이라고 하는 기능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도형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점 편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점들에 대한 리스트가 보여지게 되는데, 이 검은 색깔 조절점을 추가를 해서 여러분들이 변형을 하는 그러한 문제가 점 편집 문제였습니다. 근데 점 편집 문제가 이번 개정된 시험에서는 출제 항목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원래 도형에 점 편집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새롭게 바뀐 내용에서는 도형 안을 그림으로 채우는 기능, 그리고 도형에 대한 효과를 적용하는 기능만 출제되고 있습니다. 다만 도형을 변형하는 문제는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도형에 들어가서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도형에 따라서 노란 색깔 조절점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노란 색깔 조절점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도형의 모양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각을 더 지게 표현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시 정사각형, 직사각형처럼 보이게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형을 변형하는 문제로 출제 기준이 변경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형을 삽입할 때 도형에 대한 스타일을 적용하는 문제가 새롭게 출제되었습니다. 자, 도형에 대한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도형을 선택을 하고 그리기 도구 서식이라는 메뉴에 들어가면 왼쪽에 도형 스타일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니터에 따라서 약 3개에서 5개 정도 미리 보기가 보여주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자세히 버튼을 선택을 하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도형 스타일이 보여지게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윤곽선만 채워져 있는 도형의 스타일도 보여지고 있고요. 아니면 도형에 대한 색채유기 형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테두리가 없는 도형의 형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롭게 바뀐 시험에서는 미세 효과라고 하는 이렇게 부드럽게 그라데이션 같은 느낌의 미세 효과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미세 효과, 파랑 강조 1이라고 하는 거를 선택을 했다면 우선 자세히 버튼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서 미세 효과가 어디인지를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색깔이 파란색인 게 총 2개가 있는데 여기서는 파랑 강조 1을 하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출력 형태와 같이 미세 효과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꼭 미세 효과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테마 스타일이 출제될 것으로 사료가 되오니 여러분들께서는 이 테마 스타일을 한 번씩 눌러보셔서 클릭을 했을 때 어떠한 식으로 테마 스타일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파워포인트 2016을 시작을 해서 화면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빈 문서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시작을 하시게 되면 저와 같은 이러한 화면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자, 가장 먼저 볼 거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볼 텐데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지금 보시면 왼쪽 위에 있는 리스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저장을 하겠다. 아니면 취소, 되돌리기를 하겠다. 아니면 다시 실행을 하겠다. 아니면 슬라이드 쇼를 하겠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4개의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장이라든가 실행 취소와 같이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아이콘으로 표시한 기능이고요. 필요에 따라서 사용자가 추가를 하거나 삭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글자를 굵게 하는 기능을 자주 사용한다 라고 하면 해당하는 기능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선택을 해주시면 내가 선택한 기능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가 되었고요. 반대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제거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선택한 부분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삭제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그 옆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 요소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체크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메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실행 취소, 다시 실행, 처음부터 슬라이드 쇼 이렇게 기본적으로 4개의 메뉴들이 체크가 되어져 있는데요. 만약에 나는 저장이란 기능이 필요 없다 라고 하면 이 V 체크된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해당하는 부분이 삭제가 되고요.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선택한 부분이 생성이 됩니다. 다른 메뉴도 내가 추가를 하겠다. 만약에 내가 저장한 파일을 열기 하는 기능을 자주 사용한다 라고 하면 열기 기능을 선택을 하고 여기 있는 열기 아이콘을 클릭하는 것만으로 바로 열기 메뉴가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